선생님 아들 핸드폰 뺏어가지고 리셋 시켰어. 아니 선생님 그 3시간을 넘어가면은 일주일 동안 압수수색 시켰거든요. 근데 넘어갔는데 계속 제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주 평균 사용시간 6시간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동호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거 스스로 제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아빠가 가져가도 되겠니? 일단 한 달 가져가도 되겠니? 했는데 울먹울먹해. 가져가도 문제 생기는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없대. 근데 이거 너무 심하다. 아빠 봤을 때는 핸드폰을 지금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핸드폰을 전부 다 리셋을 시키고 싶은데 해도 괜찮니? 하니까 괜찮대. 여기 필요한 거 없어? 없대. 그 말은 즉슨 너한테 정말 핸드폰 정말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압수하고 리셋을 할게. 압수해버렸어. 그 리셋하고 내 거 깔아놨어. 내가 쓸까? 유심만 갈아끼면 되지 않나? 그지? 근데 어젯밤에 수업하고 전화 오더라고. 집사람한테로 여기로.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핸드폰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살펴보려고 전화했더라고. 해지했을 거야. 통신사 해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해지하면 번호가 없어지지 않나? 그치? 번호가 없어져 버리겠지? 그럼 정지를 시킬 수도 있나? 동인아 미안. 잡소리가 좀 많아. 몸은 괜찮니? 예, 코로나 세상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요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마. 뭐 하루 이틀 정도 하루 정도만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휴일이니까요. 잘 버티시고 건강하니까 금방 잘 버틸 거야. 좀 불편할 겁니다. 자, 450번부터 가죠.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얘는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에요.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이 그래프가 아주 단조롭게 증가만 하거나 아주 단조롭게 감소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단조롭게 증가하는 것만 가능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은 되어서는 안 된다. 단 잠깐 멈췄다 가는 이 i까지는 가능하다.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것이 하나 또는 없어야 되므로 f'x는 0의 판별식이 중근을 갖거나 해가 없어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해되니? 네, 그렇게 하시면은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 453번입니다. 자, 이 함수 fx가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겨야 되겠네요. 1부터 2까지 해서 증가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1, 여기가 2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 개의 극값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 극소가 되는 곳, 극대가 되는 곳에 x좌표가 답으로 가면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이렇게 x축 놓고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 베타는 1과 2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근의 분리에 관련된 문제니까 판, 축, 함 세 가지를 따져야 돼요. 무엇에? y는 f'x예요. 그런데 함수값이 하나만 음수가 되면 판별식과 축은 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우린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f'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알파 베타가 1이어도 상관이 없네요. 이 두 가지 가지고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거 미분해서 1, 2 대입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500이 아니라 485번 485번 유형문제 5번 됐습니다. 유형문제 5번 볼게요. 이거 맞아요? 유형 5번? 이게 보통 학생들 제일 쉽게 푸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3차 함수가 있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야. x가 2에서 극대값 23을 갖는다. 되니? 자,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f2는 23이다. 두 번째, f의 프라임의 2는 0이다.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고, 여기에 미정계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a, b를 구하고 극소값을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요 정도 보겠습니다. 461번도 가볼게. 461번. 이 그래프 아래로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찾기 위해서 f'x가 0인 값을 구할 거예요.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27이 0이니까 정리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고, 3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그 값들이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뭐가 나오겠죠? 값이 3을 대입해도 뭐가 나오겠죠? 두 개의 합이 얼마? 10이다라고 해서 a 값을 구하면 되는데, 혹시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더 해볼게요. 462번은 자, 이 친구가 x는 b에서 극소값 1을 갖는다. 이 a를 그냥 그래프 없이 수식으로 바꾸면, 첫 번째, 꼼짝마 fb 1이다. fb는 1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 f 프라임의 b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누구하고 a하고 b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좀 재밌네요. 이 3차 함수가 있는데 극대인 점하고 극소인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보자마자 알 수 있겠는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만약에 여기의 점의 좌표가 알파 컴마 뭐라고 할까? 알파 그냥 이렇게 할까? 알파 컴마 p라면 여기는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컴마 마이너스 p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단은요. 식으로 볼 때는 원점 대칭이니까. 이해돼요? 근데 사실 이 문제 이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들어, 3차 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점대칭인 함수예요. 3차 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점대칭인 함수예요.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되는 위치에 이렇게 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생각해 볼래요?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극대값하고 여기에 있는 극소값도 당연하게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겠지. 이해되니? 네, 극대 극소가 이렇게 이 점에 대해 대칭이에요. 근데 이 점이 문제에서 무슨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원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함수는 바로 기함수입니다.
기함수라고 하는 것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fx와 부호만 다른 것이 기함수이고 특징으로는 바로 홀수 차항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홀수 차항밖에 존재하잖아. 여기에 질문이 있으면은 선생님 왜 그렇게 돼요?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알려드릴 거긴 한데요. 동현이 뭐라고? 아 그래? 동현이가 이거 알고 싶대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fx가 기함수가 돼야 되니까 3차항하고 1차항만 존재하고 2차항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a의 값이 곧장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구해낼 수 있어요. 계산 없이요. 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함수, 우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갈까요? 한 시간은 한 수바시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봅시다. 금방 해요. 일단 첫 번째는 f-x가 fx인 거예요. 이 친구는 우함수라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의 특징으로는 y축 대칭이 있습니다. y축 대칭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요렇게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자. 그때 여기에다가 x를 대입했을 때나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서로 어때요? f-x, fx하고 서로 같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징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첫 번째가 저 함수 우함수는 y축 대칭의 그래프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짝수차 함수입니다. 짝수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해 드릴게요. 편의상 항을 딱 3개만 쓰겠습니다.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 플러스 d.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d가 되는데 이 둘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은 누구 사라지냐면 얘 둘이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2ax의 세제곱 플러스 2cx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0이 되려면 이 둘 다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도 0이고 c도 0이니까 짝수차항밖에 남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4x의 4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4제곱 때문에 플러스로 다 바뀌어버리니까 원래 식하고 차이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는데 원래 식과 완전히 같을 때 식으로 쓰면 그렇게 되고, 그래프로는 이런 함수들을 짝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짝함수. 이렇게 y축 대칭의 그래프가 돼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함수라는 게 있으면 짝수차항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할 거는 기함수입니다. f-x하고 fx가 뭐가 다르냐면 부호가 반대예요. 얘가 기함수야. 잠시만요. 써놔야지. 자, 기함수는 이런 그래프예요. 가장 대표적인 기함수를 언급할 수 있는 게 바로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가 가장 대표적인 점대치 함수니까
가장 대입표적인 선대칭 함수는 바로 2차 함수이고요. 3차 함수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정도 갈까요? 이게 y는 fx라면요. 자, 가볼래? 여기다 적당한 x를 내가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x를 넣은 값하고 마이너스 x를 넣은 값을 비교해보면 여기가 f의 마이너스 x, 여기가 fx. 둘을 보시면 뭐가 반대죠?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이렇게 대칭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점이든지 간에 x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가 원점 대칭이에요. 두 번째는 홀수차 함수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설명을 안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 fx가 뭐가 있겠니? 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런 식으로 홀수차항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되었어요? 네. 이 페이지는 보내겠습니다. 홀수차항이면 무조건 홀수차항만 있으면 무조건 원대칭. 네네, 원점 대칭이 돼요. 홀수차항만 있으면 무조건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 수식으로 확인을 한다면은 x에서 어떤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그것과 부호가 반대인 아이를 대입하면 정확히 y값이 항상 부호가 반대예요. 항상 반대 이렇게. 그래서 원점 대칭으로 얘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상수항, 짝수항. 네, 상수항은 영차항이기 때문에 짝수항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지금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만약에 기함수인데 4가 더해져 있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아이를 위로 4칸 올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얘는 0,4 대칭인 거예요. 이제 0,4 대칭. 평행이동 시켜서 올리면. 그러니까 상수항 같은 경우는 어차피 평행이동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니까 상수항을 신경을 안 쓰고 나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만약에 상수항이 있건 없건 2차항이 없으면은 약간 원점의 대칭을 가지고 평행이동 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뭘 했지? 네. 질문 받으려 했죠? 네. 그 다음 질문은, 우리가 유형 조건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485번이에요. 호, 좋아요. 와, 네. 너희들 3년만 있으면 고3인가요? 3년 있으면 곧 있으면 수능이지. 2년만 있어도 거의 고3이지. 얼마 안 남았죠. 더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5년 있으면 군대 가요. 재밌겠지. 아직 놀고 싶은데 젠장 어른이 된다니. 자, 걱정 마십시오. 다 됩니다. fx가 닫힌 구간 1부터 2 사이에서 극대값은 같지 않고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 3차 함수인데 1부터 2 사이에서 극대는 없고 극소가 있대요. 적당히 그래프를 그려볼까?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예요. 1과 2 사이에 극소가 있다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에 어디인가에 1이 있고 여기 어디인가에 2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근의 분리 문제예요. 근의 분리 문제. 그럼 여기에 있는 도함수를 그리면 y는 fx가 이렇게 있고 내가 도함수를 그리면 도함수는 여기에서 여기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이해되니? 이 도함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할 때 근의 분리 문제.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다. 자, 이건 우리 세 가지를 봐야 되죠. 세 가지.
한 축 함. 그런데 이렇게 단 하나라도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면 이 둘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함수값만 보면 되고 f'의 1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 일단 0보다 작다고 보고요. 이 fx가 f의 0일 때는 따라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알파가 문제인데요. 근데 왜 F2의 함수, F'2의 함수 값은 함수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예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 알겠죠? 여기가 1, 2가 이 사이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여야 되고 2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여야 돼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2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1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여기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제외를 시켜야 되니까 까다롭네 이거. 그러니까 여기 1이 여기에 1이 있어도 돼요. 여기에 1이 있고 여기 2가 있어도 1과 2 사이, 닫힌 구간 1과 2 사이에 극대는 없고 곡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1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2를 잡아버리면 1이 만약 여기서부터 됐다면은 뭐가 됩니까? F1에서 극대를 가져버리니까 안 돼요. 이거는 빼야 됩니다. 일단은 등호를 내가 넣고 저 알파가 1일 때를 뺄게요. 근데 알파는 1이 안 돼야 돼요. 이렇게. F'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F'2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이거 계산 끝까지 합시다. 자, 얘 미분하면 3x의 제곱에 6ax의 3a는 얼마? 0이 될 거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의 플러스 얼마? a는 0이 될 거고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그 다음에 f2를 대입하면은 2 대입하면은 12 마이너스 12a에 플러스 3a는 0 9a가 10이니까 a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커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a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얼마보다? 3분의 4보다.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4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일단 써야 될 텐데요. 중간에 빠지는 게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알파가 1이 되는 경우 알파가 1이 되는 경우 빠집니다. 여기다 1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인가요? 여기다 1 대입해 볼게. 1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경우 따져보면 1 대입하면 얼마니? 1이었니? a가 1이면 어떻게 되는지 봐볼까요? a가 1이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니까 중분이 되네요. a가 1이 되니까 그냥 중분이 되어서 근호가 아예 없어지네요. 그래서 얘는 a가 1이면 뭐 해야 돼요? 빼줘야 되겠습니다. 대입해보니까 뭐 알파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1이 빠지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까다롭습니다. 선생님도 실제 지금 되게 조심하면서 풀었거든요. 이 책에는 3분의 4도 A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작다. 그래요? 3분의 4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3분의 4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3분의 4를 A에다 3분의 4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지. 3분의 4를 대입하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4x의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의 플러스 4 그럼 얘는 3xx 2 하면 되나? 그죠? 두 개 나오게 되고 2하고 두고 3분의 2 저쪽 3분의 2 이건 괜찮은데?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3분의 4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극값이 3분의 2하고 2가 되거든요. 극값이
3분의 2하고 2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1과 2 사이에 1과 2 사이에 여기 닫힌 구간 맞아요? 문제에서. 아, 너희는 또 열린 구간이니? 여기가 열린 구간이면 빠져야 돼요. 여기 닫힌 구간이라서 그런다. 이게 지금 내가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 풀면서 되게 지금 조금 애매한데 까다로운데 라는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고민들을 없애려고 열린 구간을 만들어 놓고 했나 봅니다. 근데 열린 구간이 왜 사라지면 그 극대값이 2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 2에 있어도 되고요. 이 문제는 보통 그러니까 지금 아닙니다. 이건 뭐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 결론도 안 나오는 건데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에서 닫힌 구간으로 쓰는 것과 열린 구간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엄청 문제 많았어요. 엄청나게. 여기서는 답이 이걸로 나오고 저기서는 답이 이걸로 나오고 그냥 문제집마다 답이 달라버렸어. 그걸 통일시킨 게 얼마 안 돼요. 진짜 얼마 안 돼요. 학교 시험마다 달라요. 그래서 항상 그때 당시에 선생님 설명을 수업을 할 때에는 이거는 선생님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담당사람한테 물어보고 선생님 이건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 그렇게 해서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해결했던 부분이야. 근데 그 잔해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 잔해 아직도 있는가? 오케이. 알겠어요? 옛날엔 정말 가르치기 불편했어요. 가르치기가. 근데 요즘에는 그게 워낙에 이제 공론화가 많이 되어서 공론화가 됐다고 봐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제 되게 불편하게 느껴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안 생기게 열린 구간으로 줘버려요. 그러면은 논란이 안 생기고 등과 무조건 안 들어가거든요. 이제. 열린 구간으로 줘버리지. 네. 하여튼 좀 이 문제는 좀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 여기 여러분들 다 바꿔야 돼요. 여기도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도 안 돼요. 네, 다 없애요. 이거 빼야 되고. 불편하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저 문제는 그 다음은 496번입니다. 96번. 닫힌 구간에서 fx는 x는 2에서 최소값 3을 갖는다. 오케이. f1의 값을 구하시오. 네, 쉽지 않네요. 저 구간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데요? 0부터 3까지. 네,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일단 문자 하나를 줄일 수가 있고 f2, 3. 자, 일단은 그래프를 대충 연출해보면은 선생님 감이 전혀 안 오는 게 저 최소값이 양쪽 값은 아니군요.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0과 3에서는 시험 화요일날 오늘 했나? 목요일 안 했나? 제가 수련회가지고 그래요. 네. 혹시 저기 부원장님 계시겠어요? 저쪽 하고 있어요? 네. 부원장님한테 선생님 저 오늘 좀 시험 빨리 보았는데 그 시험지 좀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이야기할까? 나는 부끄럽지? 잠깐 미안해. 우리 부끄부끄 가자.
화이팅! 자, 오케이. 여기는 양 끝값이 0하고 3인데요. 2에서 최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2에서 극소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양 끝값이 아니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F2는 얼마이다? 3이다. 두 번째, F'는 얼마이다? 0이다. 그러면 A, B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0과 3에서는 0에서는 무조건 함수값이 얼마예요? 5로 확정이 되어 있고 분명히 3에서의 함수값도 아니기 때문에 최소값이 그럼 극소일 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저딴 부분 나올 때 있는 거예요? 저 일요일 운동한 거? 선생님이 뭐 중요한 파트에서 우리는 그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무조건 나와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파트를 한 번 더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와서 영상을 보고 그런 식으로 모르는 거 여쭤볼까요? 모르고 그렇지 모르고 오늘 시간에 오잖아요. 오늘은 내가 오늘 보내는 기준과 함께 해야 돼. 오늘 안 계세요? 오늘 있긴 했는데 수업이에요. 아 화목이 때 있죠. 금요일이 없나요? 이번 주는 화목금이 있어. 내일이 없어. 아 내일은 뭐 수능 내일은 우리가 아예 풀어. 다음 주 수원 기출만 계속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계속 하긴 해. 저는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시험 전 일단은 그렇게 해야 돼. 일단 오늘 오긴 할게요. 그래 그래 끝나고 나서 더 보게. 네? 끝나고 나서 더 보게. 수업 12시에 자, 그 다음 문제는 500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생산된 제품은 1000개, 개당 1000원에 그날 모두 판매된다.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하여 생산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비용입니다. A 제품 X개를 생산해서 드는 비용 FX가 이렇게 되고 생산된 제품은 1000원에 모두 판매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판매 금액은 FX가 아니에요. 판매 금액이 매출액이 될 텐데 거기에서 뭐를 빼야 돼요? 비용을 빼야 이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판매 금액은 X개를 각각 1000원씩 파니까 1000X가 판매 금액이에요. 비용은 이제 FX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얘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냥 고민할 것도 없어. 어차피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이렇게 되고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서 뭐가 나와? X절편 Y축이 나오게 될 거고 최대값은 그러면 항상 여기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값에서. 이해되니?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미분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우리 저 이익을 미분하면 1000 이거 부호 바꿔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60x 마이너스 1000 3x의 제곱 마이너스 360x 플러스 1000 1000이 사라지고요. 이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네요. 마이너스 3x로 묶으면 x 빼기 120 그러면은 여기가 0인 거고 여기가 얼마인 거죠? 120인 거예요. x가 120인 거죠? 문제에서는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익을 구할 필요는 없고 몇 개인지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502번 이런 좌표화 시켜준 것들의 해석기한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좌표를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야. 그래가지고 이걸로 넓이를 표현하고 미분하면 돼. 그럼 좌표는 여기는 a,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8을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잡으면 윗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2a가 되고 아랫변은 b점의 좌표가 0,2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높이는 그냥 저기 있는 y좌표가 높이겠죠. 그러므로 저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잡으면 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고 우리는 얘를 미분하면 돼요. 2분의 1 넘겨서 정리하면 a 플러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8 네. 나중에 더 심플하게 미분하는 방법을 배우겠지만 지금은 뭐 그냥 하겠습니다. 다 정리하죠.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너를 갖다 그래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6a의 제곱에 마이너스 8a의 플러스 8 3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니까 3, 1, 2, 2 6에서 마이너스 2 그러면 a는 얼마 또는 얼마니?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a가 음수는 아니니까 a가 얼마? 3분의 2라는 거네요. 맞죠? 네. 네, 그래서 a가 3분의 2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니까요. 3분의 2를 SA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504번 504, 506 두 문제 남았거든요. 자, 528쪽인가? 528쪽이니? 502번, 504번, 506번 대각선은 대각선 AF의 길이가 12일 때 이 사각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되게 하는 밑면의 넓이는 이라고 했네요. 오. 밑면 정사각형이에요. 네. 밑면의 한 면의 길이가 a라고 봤을 때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제 루트 144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것의 부피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 부피는 뭐 a의 제곱 곱하기 루트 144 마이너스 a의 제곱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얘를 미분할 줄을 모르네요. 그렇죠? 얘를 미분을 못하겠네. 어떡하지? 얘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저기 밑변의 밑면의 한 변의 길이를 a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무리수가 나오니까 여기를 만약에 a라고 잡으면 어떨까?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루트 144 마이너스 a 제곱이긴 한데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부피가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라 밑면의 밑면의 한 변의 제곱이니까 144 마이너스 a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 됐어요. 곱하기 a 이렇게 써지거든요.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미분해서 a 값을 구하고 144 마이너스 a 제곱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넘어가서 506번 다음중 항상 양수인 것은 이건 이제 도함수까지 보라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 a 값이 음수 두 번째 y 절편을 보고 d는 양수 세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미분입니다. 도함수를 보죠. 도함수를 보면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인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얘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데 보시다시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 알파 베타는 양수라는 거 알아요. 두 근이 모두 다 음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b 3a분의 2b가 음수. 근데 a가 음수였으니까 b도 음수. 그리고 두 근의 곱이 양수니까 곱은 3a분의 c 양수. a가 음수였으니까 c도 음수. 이렇게 해서 이걸로 따지셔야 되겠네요. 됐나요? 네. 도함수를 가지고 따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자, 그 다음은 528번. 네, 같은 문제인데요. 높이만 잘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라서 수축각이에요. 이게 3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루트 3분의 얼마가 돼요? x가 되고요. 되나요? 루트 3분의 x가 되고 이 길이는 10 빼기 얼마가 되냐면 2x가 되네요. 그러므로 부피는 밑넓이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루트 3분의 얼마? x a냐? x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똑같이 아까처럼 미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볼게요. 저 영상 좀 꺼주시겠어요?